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세마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A집합, B집합 조져 있을 때 X라는 것은 B의 부분집합인데 A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집합에 있는 1, 2 이런 원소를 우리가 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B집합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원소 5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뭐 3개의 원소를 좀 가지고 이제 집합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1, 2는 이제 반드시 포함하고요. 그러니까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제곱 이런 형태에다가 카운팅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3개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해서 8개 집합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부분집합, 집합에서 뭐 반드시 내고 싶어 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학습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이어집니다. 어느 학급 35명의 학생 중에서 A 과목 신청, B 과목 신청 나왔습니다. 자, 모두 수강하는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풀 때 항상 뭐 수식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뭐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A 과목, 그다음에 B 과목 이렇게 쳐질 때 A 과목 인원수가 좀 많거든요. B 과목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모두 수강하는 이제 교집합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뭐 교집합이 이제 그럼 많아지면 몇 명까지 될 수 있겠다. 17명까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뭐 수식이 아니라 이제 벤 다이그램에서 풀어가야 되는 뭐 그런 개념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A 합 B 원소의 개수를 구해갈 때, A 개수, 그 다음에 뭐 B 개수, 그 다음에 이제 빼기 교집합 개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이제 합집합 개수가 이제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빼기 하는 이 교집합 개수가 좀 작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뭐 35, 그 다음에 24, 17, 마이너스 X 이렇게 할 때 이제 뭐 교집합의 뭐 최소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0 소거되고 그럼 또 얼마인가요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거죠? 6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빨리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왜 계산이 왜 이렇게 또 안 됩니까? 6 처리가 되게 되면 뭐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뭐 최소값 나왔고 최대값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이 둘의 또 뭐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니까 합해서 23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수식으로 처리해야 될 요소도 있지만 이게 개념에 의해서 언제든지 좀 이렇게 판단해야 될 그런 요소도 있으니까 뭐 집합의 이런 특징들을 좀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 x에서 x로 이걸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집합 x. 자, 이때 x 집합이 이제 k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아주 좀 재미난 표현이 좀 나와 있는 거죠. x 집합에서 x 집합으로 가는데 1대1 대응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 되겠죠. 뭐 이렇게 뭐 지금 k라고 되어 있는데 k보다 크다 되겠을 때 정의역 부분들이 k보다 크면 치역도 이제 k보다 큰 뭐 이런 형태가 좀 나와야 되겠다. 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y는 이꼴 x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하고요, y는 이꼴 x 하고 이제 교점을 구하게 되면요, x 값이 0하고 7 이제 두 군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지금 저 2차 함수가 으쌰 열심히 그래가지고 꼭지점의 x 좌표가 지금 뭐 3 이렇게 돼서 대칭축이 3이 되가는데 y는 이꼴 x 이렇게 만날 때 만나는 좌표 자체는 0하고 7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정의역 0이 돼버리면 정의역 자체는 이제 0보다 큰데 치역 자체는 이렇게 좀 작아졌다가 좀 다시 커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치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7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1대1 대응이란 표현 우리가 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뭐 X집합에서 X집합의 대응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살펴서 확실하게 풀이를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0보다 작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뭐 참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수 x다라는 이런 표현은 뭔가요? 한 개의 원소라도 좀 만족하는 원소가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2차 함수가 0보다 작다 하니까 뭐 2차 함수를 좀 떠올리면요. x축보다 이제 작은 이렇게 이제 작은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한 개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2차 함수가 이제 x축으로 이렇게 뭐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판별식 t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됐습니까? 4 이렇게 4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그럼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뭐 a
제곱 플러스 4a가 0보다 크다가 되어 있고요. 그럼 a 값이 0보다 아이골래 마이너스 4보다 작다, a 값이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처리해서 그 범위가 나오는 거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때 뭐 자연수 최소값을 구해달라, 뭐 0보다 큰 그런 부분에서 자연수 최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1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의 뭐 해석 부분이랄까요? 어떤 실수 x 만족해주는 원소가 좀 하나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럼 뭐 주어진 명제에 참이 되는 거니까 뭐 이 참수가 0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 x축 이렇게 아랫부분들이 이제 존재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두 점만 나서 판별식들을 풀어가는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해가는 이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면 뭐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하여 참인 명제만을 보기에서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 4의 약수이면 10의 약수이다, 뭐 p이면 q이다, 뭐 이런 형태로 좀 문장이 구성되는데요.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런 것은 뭐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 p집합보다는 결론에 해당하는 q집합이 더 큰 뭐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뭐 4의 약수, 12의 약수 했을 때 뭐 12의 약수 집합이 더 큰 거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기억은 좀 참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니은은 루트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0이 되게 되면 xy 값이 0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실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이게 만약에 유리수 조건이었다면 당연히 x하고 y 이런 값들은 뭐 0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맞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실수 조건이니까 뭐 가령 x 값이 뭐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y 값이 1 이런 부분일 때도 뭐 성립하는 거니까 0이고 0이다 이런 것보다는 뭐 훨씬 더 많은 원소들이 좀 만족하는 거겠죠. 이런 뜻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또 디귿은 뭡니까? 디귿은 이제 오른쪽 집합 부분들을 좀 해결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뭐 제곱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x제곱 2배 절대값 xy, y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뭐 x제곱 더하기 x, 아이고 2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자, 결국은 xy 값이 절대값 xy 값이 뭐 xy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xy 값 자체가 이제 음수일 때 우변은 음수, 좌변은 양수 이렇게 될 때 성립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두 명제가 뭐 결국 뭐 같은 이론이 나왔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역시 또 참이다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기억 디귿 이렇게 답해갈 수 있는 이론. 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의미들을 좀 파악해서 풀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자, 명제 공부할 때 이런 습관을 좀 평상시에 좀 잘 들여서 또 가급적이면 집합의 뭐 크기 비교 이런 걸 통해서 좀 답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독특한 식 형태를 좀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주어진 식은 뭐 2학년 때도 더 많이 보게 될 그런 형태의 식인데 뭐 어쨌든 나와 있습니다. f2가 3이다 라는 거 주어졌을 때 f3분의 4는 어떻게 구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적당한 수를 좀 잘 넣어가지고 3분의 4를 좀 표현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xy에다가 2를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f4 이런 결과가 나오겠고, f2 더하기 f2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이제 f2 정보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2f2 이렇게 처리될 때 3을 대입해 주니까 6입니다 라고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이제 f4를 구해놨죠. f4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요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게 이제 뭐 3분의 2하고 그다음에 3분의 2가 하면 안 되고 3분의 4하고,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8? 뭐 이런 숫자의 뭐 합이라고 좀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F 3분의 4하고 F 3분의 8 이런 거에 이제 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제 F 3분의 8 이런 부분들은 이제 F 3분의 4 더하기 F,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2배 F 3분의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런 항목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요 결국 F4가 3배의 F 3분의 4다 뭐 이런 형태로 좀 표현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이 결과가 6이었으니까요 F 3분의 4 이런 결과들은 당연히 2 이렇게 되는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문제들은 뭐 풀이법이 뭐 하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으로 뭐 3분의 4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숫자 저 숫자 좀 집어넣어가면서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해보는 것이 아마 좀 실력 상승에 보탬이 될 가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3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두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K 양의 약수 이 집합이다. A 집합이 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B 집합은 3, 5, 3, 4, 5, 6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교집합의 개수가 뭐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뭐 것을 이제 3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교집합이 3, 4, 6 이걸 만족해주는 이게 좀 약수의 집합이 좀 존재합니까?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 4, 6이요. 3, 4, 6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수의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난다 이런 얘기들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부 가지고 있는 인수라면 3, 4, 6에 우리가 이제 뭐 최소 공배수 이런 부분들을 구해봐야 되겠죠. 공통인 배수가 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2가 이렇게 좀 나가게 되면 3, 2, 3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공통 부분들에 여기 또 좀 3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1, 2, 1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항목. 그러니까 뭐 얼마가 되죠? 최소 공배수가 12쯤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기억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뭐 12배수 집합이니까 K 값은 뭐 12하고 24 이런 부분들을 구하게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족하는 K가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라고 풀면 되겠고요. 니은을 풀 때는 3, 5, 6 이렇게 되는 것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또 3, 5, 6 가지고 또 다시 좀 해야 됩니까? 3이 좀 되는 것 같고요. 5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때 K 값은 그럼 얼마가 될까요? 최소 공배에서 30 이렇게 처리되겠죠? K 값이 그럼 30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차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K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와우.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20, 12, 24, 그 다음에 30 이런 거 뭐 전부 다 조사해야 되겠고, 뭐 한 번 또 더 있잖아요. 뭐 인수 자체가 지금 첫 번째는 3, 4, 5, 6에서 5가 없는 경우가 돼 있고, 그 다음에는 3, 4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또 뭐 3이 없는 경우도 해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4, 5, 6 이렇게 이제 민수로 가는 경우도 좀 조사를 또 해야 되는데, 요거는 2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2, 5,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는 20에 6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없겠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열심히 이런 부분들 좀 조사를 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가 이제 12일 때 12 약수의 집합이니까요. 1, 2, 3, 4, 12, 2, 6, 12,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때 이제 뭐 교집합에 이렇게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가 지금 3, 4, 5, 6을 좀 빼야 되는 거죠. 3, 4, 6 이렇게 빼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원소들이 쭉 남아있는데요. 요거 이제 뭐 홀수가 되는 거 된 것 같고요. K 값이 24 이렇게 될 때 만들게 되면 1, 24 만들어야 되겠고 2, 12 만들어야 되겠고 3, 8, 24 그 다음에 4, 6, 24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땐 뭐 지금 교집합은 3 이것도 3, 4, 6인가요? 교집합도 3, 4, 6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 그때 이제 A차 집합 B에 해당하는 나머지 원소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처리해주게 되면 뭐 홀수가 좀 하나 있으니까 전체적인 거 홀수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K 값이 30일 때 이것도 알아보면요. 1, 32, 15, 30에 이제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3 곱하기 10이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5, 6, 30 이렇게 좀 처리가 있겠죠. 그다음 3, 5, 6에 교집합이 되겠고 이제 나머지 원소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원소들을 좀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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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2개 있으니까 나머지 원소의 합이 뭐 짝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좀 해당 사항에 있는 숫자는 K 값이 12하고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답은 뭐 34가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니은 이렇게 두 개만 맞아떨어지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풀이를 하려면 또 좀 하나하나 좀 신경 써가지고 뭐 집합도 좀 만들어 보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항목이니까 좀 연습장 펴놓고 좀 연습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뭐 32IK에 대해서 양의 약수 구해가는 거 문제 없고요. 이제 교집합이 이렇게 생길 때 교집합이 또 이제 기억리 이런 부분 생길 때 뭐 최소 공배수 이런 형태를 좀 구해서요. 요거 이제 뭐 최소 공배수니까 요거 이제 배수 형태가 되는 12, 24 이런 것들 뭐 최소 공배수 30 이런 것들 니은 풀 때는 이런 것들이 된다는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제 뭐 이게 좀 개념적인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뭐 좀 그냥 머리로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제 복잡한 부분들은 연습장에 좀 메모를 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 52i 자연수 주어져 있고요. 자연수 K에 대해서 자 K와 서로 소인 자연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 9 이런 거는 뭐 9하고 서로 소인 집합들을 만들어야 된다면 뭐 9가 이제 3 곱하기 3 이렇게 됐으니까 3이라는 인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1, 2, 3 빼버리고 4, 5, 그다음 6 빼고 7, 8 뭐 이런 형태로 쭉 나가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A 12 집합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요. 1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3, 4, 10이 되니까 인수가 2하고 3 이렇게 있는 거죠. 요런 인수를 좀 빼고 좀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좀 써가야 되는 건데. 다행히 지금 문제 풀어야 될 것은 12에 지금 여집합을 구하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인수 2, 3을 좀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죠? 2, 3, 4, 5, 그 다음 6, 뭐 이런 식으로 인수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이런 부분들로 좀 구성이 좀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는데요. 두 집합에 지금 이게 뭐라고 했죠?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건 이제 3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이건 뭐 3번마다 규칙되겠고 요거는 2, 3 돼 있으니까 6번마다 규칙되는 거니까 6에서 좀 끊어가면 되겠죠. 6가지 부분에서 이제 끊어서 이렇게 가면서 좀 살펴봤을 때 교집합 공통 부분 좀 뭐가 생길까요? 그러면 이제 2하고 4 이렇게 좀 생겨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 됐을 때 이제 문제가 52하까지 간다. 6가지 규칙이니까요. 8번 하고 뭐 2개 항목 정도가 더 남겠죠. 이제 6까지 할 때 이제 겹치는 숫자가 뭐 교집합이 되는 원소가 이제 2개니까요. 2, 8, 16에다가 나머지 2개니까 뭐 1, 2 정도 볼 때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생기는 그런 항목. 됐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17개 교집합이 생기겠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문제 뭐 이렇게 집합 정의된 부분들 좀 꼼꼼히 좀 잘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자연수 돼 있고 이렇게 될 때 뭐 서로 수다라고 돼 있어 뭐 이런 집합 좀 만들어 보지 않고 직접 뭐 특히 뭐 여집합까지 돼 있는데 개수를 구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이제 만들어 보면 되죠. 중간에 3 빼고 6 빼고 9 빼고 이렇게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져 가는구나. 12를 이제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인수가 이제 2, 3 있으니까 이런 걸 빼고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집합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2, 3 인수가 있는 집합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가겠다. 2, 3 이렇게 됐으니까 6번마다 규칙이라는 부분들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원소를 좀 무작정 많이 쓴다고 효율적으로 풀어가지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살펴서 풀이를 좀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꾸 여집합 이렇게 되면 반대쪽도 생각해야 되고 해서 좀 우리가 조금 살짝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이제 50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 지금 달리 표현되어 있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함수 값을 구해달라. 뭐 차분하게 좀 대입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45부터 한번 해볼까요? 45, 50보다 작은 숫자니까 아래에다 대입해야 되는데 F. 자, 이곳에다가 45를 대입하니까 50이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거 뭐 갑자기 또 연산이 또 늘어나니까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52라면 위에 이제 큰 숫자에다 대입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또 5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이제 F50을 그럼 아래쪽에 대입하니까 F50은 좀 따로 좀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요. F5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50을 하게 되면 F 이곳에다가 50을 대입하니까 57이 되겠고요. 57을 한 번 하게 되게 되면 뭐 위쪽에 다시 하니까 55가 되겠고 55는 대입하게 되면 53이 되겠고 53은 대입하면 51이 되는 건가요? 있고 지워야 되는데 F까지 또 씁니까? 개수 많으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51이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 51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겠고 그럼 위쪽에도 다시 대입하려 하니까 49에서 결과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문제점 우습게 봤다가 장난 아닌데요. 자, 이제 하나 좀 구했습니다. 이거 하나 구했고 49 메모나는 게 됐고요. 그럼 46 살짝 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아주 쉬운 건 줄 알았는데 자, 46 대입해보면 아래쪽에다 대입하니까 F 그다음에 46을 대입하니까 53이 되겠죠? 53 처리되게 되면 53은 한번 계산하게 되면 이제 위에다가 대입해 주니까 하나 줄어서 51이 되겠고 51은요 역시 위에다가 대입해 주면 F49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9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럼 다시 아래쪽에 대입해야 되나요? 49를 좀 처리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FFF 다시 좀 대입을 하니까 49를 대입하니까 56이 되겠고 56은 54에다가 54는 그럼 얼마죠? 52가 되겠고 52는 위에다 대입하니까 50 해서 결과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건 이제 50 결과 구했고요. 중간에 또 재미난 사실이 좀 하나 있습니다. F49 이렇게 구했잖아요.
됐습니까? F49가 50이니까 마지막 것도 이제 50이라는 사실을 좀 하나 알았으니까 좀 시간을 조금 하나 좀 줄 수 있겠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직 두 개가 남았습니다. F47 해야 되는데 47 역시 아래쪽에 좀 대입해야 되겠죠? F 47에다가 7 조합해 주니까 54가 되겠고 54는 F52가 되죠. F52는 F50이 되겠고 F50 중간에 계산했었죠. 그럼 이제 51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온 거 좀 이용해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중간에 좀 이제 51 이렇게 하나 처리가 됐고요. 드디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48. FFF 48을 대입해주면 이제 55가 되는 건가요? 그럼 55 계산해주면 53이 되겠고, 53 계산하게 되면 51이 되겠고, 51 계산하게 되면 4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또 49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이제 5개의 값을 이제 모두 다 더하게 되는데, 50을 중심으로 좀 크다 작다 좀 되는 거니까요. 쭉 저 합치면은 50이 4번이는 거니까, 5, 4, 20, 200에다가 또 49가 하나 있으니까 249 해서 4번을 답해가는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처음에 그냥 함수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겠지 했는데, 와우. 이거 조금만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면 실수하기 쉬운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점검해가면서 확실하게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 PQR이 세 조건의 진리집합이고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제의 참이다라고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힌트를 얻어서 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R이면 P다. 진리집합 따지면 R 집합이 어디 집합에 P 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좀 가면 되겠죠. 그 다음 Q이면 not R이다 라는 얘기는 이건 좀 대우를 구해서 R이면 not Q이다 이렇게 좀 그렇고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R 집합이 다시 Q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R 집합이 Q의 여집합에 이렇게 포함된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 R 집합하고 Q 집합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Q 집합을 좀 따로 이렇게 바깥쪽에 벤 다이그램을 이렇게 그려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인 벤 다이그램을 좀 그려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옳은 것을 보게도 골라달라 이렇게 되는데 R 집합이 이거는 중간에 유도 과정에서 대우를 구해서 좀 만들어 놓은 이 부분들 기억에 그냥 곧바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은 P의 여집합하고 Q의 집합은 이제 공집합이나 이런 부분 물어봤는데 차집합 부분들이 좀 어려우면요 교집합으로 좀 고쳐가면 되겠죠.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 좀 헷갈린다면 P 합 Q 전체의 여집합 이 부분들이 공집합입니까? 이런 얘기는 결국은 P 합 Q 이 부분들이 전체 집합입니까? 이게 물어본 건데 P 합 Q가 전체 집합 될 일이 없는 거죠. 니은 부분들 이 부분들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 수식이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P 합 Q R의 여집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P하고 R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한 부분들을 좀 이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R의 여집합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딱 봤을 때 이제 전체 집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즉시 좀 판단을 해가는 부분들이 조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요. 그것만 가지고 풀이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집합을 좀 구해야 되는데요. 이건 또 뭡니까? Q하고 P의 Q를 합친 다음에 R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펜 다이그램으로 처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색칠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또, 근데 앞쪽에 이제 전체 집합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벤 다이그램 형태를 좀 빼게 되면 그럼 어디가 될까요? 오히려 R 집합하고 바깥쪽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R 집합하고 바깥쪽 부분들, 이런 부분이 해집합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P에서 R을 빼버린 그런 부분하고 똑같습니까? 역시 또 아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답은 기억 이렇게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런 부분들, 이게 좀 시험 장소에서 만났을 때, 이런 게 좀, 우리가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찝찝함이 남는 그런 형태들이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수식 형태로서 깔끔하게 보여줘 가면 좋은데, 집합의 특성이랄까, 집합과 명제 부분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개념적인 요소로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가는, 이렇게 좀 등장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합의 이제 수식 연산 형태가 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은 연산에 의해서만 좀 풀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고요. 주어진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개념 정리하는 이런 요소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만만치 않은 그런 요소가 디귿 부분에 특히 보여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수식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설명드린 것처럼 개념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풀이를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정역이 0부터 8인 두 함수. 와우. 함수가 뭐 화려하게 되어 있네요. 4개의 범위로 좀 나눠져 있고, 와우. GX 파트 부분도 4개의 범위로 열심히 나눠져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림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래프가 좀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다행이죠. 이걸 뭐 일일이 좀 다 그려야 된다라고 했으면 난리가 났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8.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8에서부터 시작하고, 1 대입해주니까 4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주어진 식.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4가 되고 3 대입하게 되면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2까지는 직선이 그어져 있겠고 그 다음에는요 7 대입하게 되면 4분의 7, 4분의 1이니까 1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식은요 뭐 이렇게 0 되는 이런 부분들 뭐 이쁘게 이제 뭐 그래프 좀 다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fx하고 gx 그래프 주어져 있는데 gx는 또 역함수를 했네요. 역함수를 해가지고 이 둘 사이에 나중에 또 뭐 이제 같아지는 자연수 순서쌍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뭐 역함수를 일일이 좀 다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y는 equal x 대칭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성질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0,0 우리 역함수 구해도 0,0이고요. 1,2 돼 있으니까 2,1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주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gx 파트 부분이 4,4가 돼 있나요? 4,4. 그러면 우리는 뭐 4,3면 역함수에도 4,4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요소는 또 뭐야? 6,5? 그러면 이제 5,6에다가 점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연결 좀 해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얼마나 됩니까? 8,8입니까? 8,8 가야 되겠죠. 이렇게 좀 가서 표시를 해가면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함수 구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서 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정확하게 좀 잘 판단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하면 되겠죠. A, B가 자연수 순서쌍입니다. 주어진 함수에다가 자연수를 좀 대표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 F 그래프는 원래 주어진 그래프고요. 우리는 이제 역함수 그래프를 제가 좀 열심히 좀 그려놨으니까 그 부분에서 결과가 좀 이제 어떻게 되죠? 같아야 되겠죠. 주어진 식에서 뭐 이렇게 좀 근데 뭐 함수값이 좀 달라지는 거니까요. 뭐 함수값이 좀 같아지는 부분들을 열심히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까요? 가령 F에다가 뭐 1을 대입했을 때 할까요? 제 생각에 지금 이런 부분을 찾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요런 좌표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제 f에다가 7을 대입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g 역함수 부분에다가 뭐 2를 이렇게 대입했을 때 이 결과들이 이제 똑같이 1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됐습니까? 이런 순서상 이렇게 좀 이제 한 게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y 값이 뭐 똑같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요. 대입해주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뭐 자연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자연수 순서상 형태에서 좀 찾아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좌표가 자연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뭐 선 위에 있는 부분에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뭐 중간 이런 지점에서 뭐 이렇게 이런 지점에서 이런 중간 지점에서 찾아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제 또 똑같아지는 부분들이 제가 눈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값이 또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f에다가 뭐 1을 대입해 준 결과죠. f에다가 1을 이렇게 대입한 거고 역함수에 g 역함수에 얼마를 대입한 겁니까? 4를 이렇게 대입했을 때 결과가 이제 4 이렇게 같아지는 거니까 뭐 1,4 이런 순서상 아까 이제 뭐 구했던 뭐 7,2 이런 순서상들이 이제 보여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순서상들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좀 살펴봤을 때 둘 다 자연수가 되는 순서상들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있나요? 잘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좀 되는 그런 항목들이니까 뭐 순서상 개수는 좀 무리 없이 좀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같아지는 부분이 없는 거죠. 뭐 그럼 두 개가 단가요? 예를 들면서 좀 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개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아지는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좀 색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함수하고 gx하고 좀 헷갈리네요. 지금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지금 똑같아지는 부분 8 부분에는 당연히 똑같아지는 부분들이 8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쪽이 여기가 있긴 있는데 이 좌표가 이게 좀 0이니까 좀 안 되는 거죠. 어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건 좀 안 되는 거고. 그럼 순서쌍이니까 중간 부분에서 역시 없고 중간에도 없고 이제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사실은 뭐 변화일 이런 부분들 이제 꼼꼼하게 좀 다 처리해가지고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게 시험 장소에서 풀어갈 때 뭐 점 이렇게 좀 찍은 부분들 가지고 좀 빨리 좀 대처를 좀 해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풀이한 정도가 뭐 적당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되었죠? 조금
신경 써야 될 요소, 집중력이 조금만 흐트러지게 되면 출제자가 원하는 하고 좀 다른 형태의 풀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세마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x에 대하여 세 조건 진리집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오, 독특한데요. R은 좀 깔끔하게 주어져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미 실수 a에 대하여 p는 r이 위한 충분 조건이다. 역시 뭐 보완관계를 좀 알아야 되겠죠. p 진리집합 부분하고 r 진리집합 충분 조건이니까 B집합 좀 작아야 되는 거니까 R보다 작은 집합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하고 좀 표시가 되는데요. Q집합은 또 R이기엔 필요 조건, 그러면 Q집합이 또 더 커야 되는 거니까 Q집합 큼지막하게 표시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을 구하라. 뭐 R집합은 뭐 기준으로 해서 표시해가야 되겠습니다. 뭐 R집합 그렇지 않아도 다 이제 뭐 인수분해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R집합해서 1하고 9해서 이제 먼저 표시를 딱 해놓고 진행해도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P집합 보게 되면 오호, 요게 좀 재미있게 표현되는데요. K제곱 플러스 K X. 자, 근데 이게 지금 K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게 좀 인수분해가 되죠. 이 K하고 K 제곱해서 1, 2 이렇게 이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이 나오겠습니다. 이제 K가 큰지 K 제곱이 큰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지 않아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자연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K하고 K제곱 했을 때 1보다 좀 커야 되는 거니까요. 뭐 K제곱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이제 만족해주는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뭐 K제곱이 당연히 지금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K값은 또 1보다 커야 되는 그런 지금 모양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K값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2하고 3 이런 부분들이 답에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은 뭐 2번, 3번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 이제 R집합인데 이게 지금 1차식이니까 R집합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이너스의 A제곱 플러스 K에 이렇게 써야 되는가요? 이거보다 좀 크다 이렇게 좀 더 큰 집합 나타내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의 이거 괜히 대입해도 되나요? 뭐 a제곱 플러스 그냥 뭐 k에 이렇게 대입하죠. 이 부분 이렇게 숫자를 쓴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1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거나 같아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항시키면서 a제곱 플러스 ka 더하기 1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중간 문제형 중간에 보게 되면 이미 실수 a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식이 이게 좀 항상 성립이다 이런 내용이 또 관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역시 또 절대부등식 판별식 해서 k제곱 마이너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된 그런 항목. 그럼 k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또 범위가 나왔죠.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아가는 거니까 k값은 2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 맨 처음에 역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 작은 집합이다. 필요 조건 큰 집합이다. 이렇게 이런 형태에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정확하게 좀 개념으로 설정하는 게 좀 필요한 요소였던 것 같고요. 문제의 R 집합의 범위가 이제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R을 좀 기준으로 해석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했고 그 다음 P 부분들이 요게 조금 살짝 좀 당황할 수도 있겠는데 뭐 K 세제곱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서 인수분해 좀 잘 해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Q 집합은 또 나름 절대부등식하고 항상 생립하는 또 절대부등식하고 연결시킨 다른 단원하고 좀 연결을 좀 교묘하게 좀 이렇게 시켜가는 다른 단원의 내용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뭐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3루트 2, 그 다음에 AC 길이가 2, 45도 삼각형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변길이 좀 문제 주어진 것 좀 나타내 준 거죠. BC 위에 한 점 P 이렇게 잡아서 내린 수선의 발들 이런 것들을 이제 MN이라고 하겠다. 그럼 좀 뭐 수선의 발들을 내려야 되는데 왜 그림이 좀 없나요? AB에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되는 거 수선의 발 딱 이렇게 좀 내려서 여기 좌표가 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내린다고 했죠? AC 연장선상에 내려야 되는 거 봅니다. 이렇게 좀 내려서 여기를 좀 N이라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됐죠? 뭐 길이 이런 부분들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자 어떤 아이디어가 좀 문제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중간에 여기 좀 직각으로 이렇게 수선 발레린 이런 부분들 요게 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요소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좀 쪼개서 삼각형 ABC 넓이
이런 것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풀이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뭐 수선의 발 걷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높이에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45도가 좀 걱정되는데 여러분들 뭐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가 기억이 좀 잘 안 나시겠죠? 그럼 또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럼 뭐 맨 처음에 주어진 것이 뭐 둔각삼각형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45도니까 그냥 뭐 연장선상에다가 수선의 발을 그어서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제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고 빗변이 3루트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높이를 그냥 뭐 3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형태를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군요. 그럼 좀 해결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넓이 부분들이 뭐 2분의 1에 밑변 길이 2에다가 높이 3 이렇게 해서 넓이 자체가 뭐 3입니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럴 때 이제 삼각형 넓이 ABC를요, 어떻게 좀 구해가냐면요. 삼각형 ACP, 그 다음에 삼각형 ABP, 이렇게 ABP.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적 넓이를 통해서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2분의 1 동시에 좀 처리해고요. 그 다음에 밑변 길이를 그러면 2, 그 다음에 PN, 2 곱하기 PN 이런 형태로 좀 구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루트 2였죠. 3루트 2, 그 다음에 PM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구하겠다. 넓이가 좀 3 이렇게 처리됐던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배의 PN이라는 결과하고 3루트 2의 PM이라는 결과, 이런 부분들이 6이다라는 이런 좀 뭔가 좀 정된 식을 하나 좀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PM 분의 6 더하기 PN 뭐 길이 분의 2루트 이렇게 됐을 때 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해간다.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놔도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더욱다는 이제 문자로 돼 있으니까. 다 이곳에서 또, 역시 또 이제 역수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처리해 갈까? 문자가 좀 역수로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갈까? 이런 식이 될 때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두 식을 좀 곱하기 할 겁니다. 물론 6분의 1 곱하기 2pn 3루트 2pm 이렇게 좀 이제 아이디어를 낼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pm 분의 6, 아이고 변길이 또 피셔야 되니까 2루트 이렇게. 자, 원래 이제 구할 곳에다가 뭐 6을 곱하기 하고 6으로 나눈 거니까 이 주어진 식이 이제 똑같은 식이 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요, 문자를 좀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12에다가 그죠? 12 PM 분의 PN 이렇게 이제 변길이 형태가 좀 나오겠고요. 그 다음 또 문자가 있는 부분들이 어디죠? 이렇게 여기 곱하니까 3루트 2하고 곱하기 하니까 어떻게 되죠? 4, 3, 12 또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2 그럼 이제 PN 분의 PM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 곱하기 했을 때 이렇게 곱하기 할 때 18루트 2 맞습니까? 368 또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문자는 또 소거되면서 4루트 2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됐습니까? 자, 문자가 이제 역수되는 부분 보이셨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술기압형을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배 12 제곱 될까? 그러니까 12루트 2 되겠고요. 뒤쪽 부분들을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22루트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좀 재미나게 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뭐 이게 좀 이렇게 좀 만만하게 좀 쉬운 형태로 좀 구성된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뭐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풀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12루트가 아니고요. 24가 되죠. 12 곱하기 큰일 났습니다. 야, 여기까지 지금 다 풀어놓고 지금 이게 뭡니까? 됐죠? 자, 이제 6으로 나누면 6, 4, 24가 되겠고, 이게 또 약분도 안 되네. 11루트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4 플러스 3분의 11루트 2 해서 계산 결과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M, P, Q 뭐 이런 걸 좀 다 더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4, 3, 11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더하기 숫자가 4도 있고 3도 있고 11도 이렇게 있는 그런 문제 형태. 그러니까 7에다가 11 더하겠으니까 18이 답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아이디어의 아이디어 기억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 수선의 발 내렸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부분하고 이제 접목시켜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학습을 좀 이렇게 좀 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계식 하나를 좀 만들어냈는데 이 관계식 만들어진 부분하고 구해야 될 부분들하고 봤을 때 이 변길이 표현된 이 부분들이 역수 형태로 돼 있다 이런 부분들
이곳에서 또 이제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요소니까 이런 부분들 집중해서 좀 학습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까탈스러운 부분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여러 번 해야 되는 거면 당연하고요. 두 번째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스스로 풀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14번 함께 합니다. fx수, gx수 조제인데, gx가 이제 범위에 따라서 좀 함수식 좀 다양하게 조져 있군요. 알겠습니다. 합성함수 결과를 좀 알아달라. 앞에서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g, f, 1을 좀 구해달라. 라는 얘기. f에다가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은 a 플러스 2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a 플러스 2, a보다 확실하게 큰 값이죠. 그렇다면은, a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2a 이런 형태로 좀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a 제곱 4a 2a 처리되겠고 플러스 4 해서 그러면 이제 앞쪽 시기에 이제 뭐 합성함수 부분들은 해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g3 이런 부분들 좀 구해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g에다가 좀 3을 대입해 주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좀 문제가 되는 거군요. 이제 좀 a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이라는 숫자가 좀 큰지 작은지를 잘 모르니까 a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 자체가 3보다 작은 숫자 이렇게 처리되면 3이라는 숫자는 이게 뭐 a를 순간 2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2보다 작다, 2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좀 정의되어 있다면 아래쪽에 좀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3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3을 대입해 주는 건 얼마가 되는 건가요? 9-2에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을 f에다가 또 대입을 해 주는 거니까 2배를 또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18-4에 -3에 해서 결과가 좀 나오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문제에서 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더하기 하라고 한 건가요? 그럼 이제 합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2 결과가 64 해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이항시키면은 20을 또 빼낸 거니까 마이너스 42 처리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6, 7, 42 이렇게 좀 처리돼가는 그런 형태니까 뭐 a 값이 마이너스 6하고 7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3보다 좀 작은 곳에서 풀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6 선택해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a 값이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게 되면 뭐 이건 3보다 큰 숫자로 좀 생각하면 되죠. 그럼 4보다 큰 범위, 4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됐을 때 뭐 우리가 대입해야 될 숫자 3이라는 것은 위쪽 식에 대입해야 되겠죠. 자, 대입 위에다 3을 대입해 주면 결과가 3이 돼 가는 거니까 fg3 이 결과는 f3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것 같고 그럼 f에다 또 3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6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주어진 식 나온 부분들하고 이번엔 또 다시 더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a제곱 3a가 되나요? a제곱 플러스 3a 그 다음에 6하고 4 더하겠으니까 플러스 10 결과는 또 6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4 처리가 되나요? 그럼 이제 69, 54가 되는 거예요. 6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a 값이 6 또는 마이너스 9 처리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3보다 큰 값이니까 6이 계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다면 만족시키는 a 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a 값의 곱을 구해달라. 정답은 좀 마이너스 36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합성함수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뭐 하나는 좀 잘 쉽게 해결되는데 그 나머지 하나 부분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 나름 좀 독특한데요. 그죠? 스스로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 그런 요소들, 중간 과정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집중력을 잘 발휘해야 되겠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범위를 나눠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라면 뭐 소수령에도 좀 내기 좀 좋은 그런 문제 형태들인데 지금은 그냥 뭐 객관식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뭐 부담 없이 그냥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요, 정확하게 범위 나눠가는 부분들, 이건 좀 명심해서 우리가 학습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이 좀 생기지 않으면 중간에 뭐 미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중을 좀 발휘해서 과연 어느 쪽에 대입해 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좀 처리해야 될 그런 항목 복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집합 x에 대하여 함수 x에서 x로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고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 6일 때 대응, 그 다음에 또 역함수, 뭐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뭐 숫자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좀 대입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ff 역함수에 4를 집어넣고 f4 결과는 좀 4가 되겠다. 이런 뜻이고요. ff 전체 역함수에
6을 대입하는 건가요? 6을 대입하게 되면 F6 결과는 또 6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보는 오른쪽 것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6이 나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숫자가 1부터 7까지 계산되는데 이런 치역들에 해당하는 원소를 가지고 6이 나온다는 얘기는 7-1 요 경우밖에 없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F6은 1이다. 명확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역함수 부분들은 이제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겠습니다. F에 이렇게 7은 6이다.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함수 구할 때 역함수 구하지 않고 풀어갈 때 이제 이렇게 자,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이 앞에서 정보 차이인데 이런 부분들 좀 그러면 아무래도 하나라도 정보를 좀 메모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5, 6, 7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죠. 1, 2, 3, 4, 5, 6, 7 아무래도 대응이니까요. 메모를 좀 해가면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라도 나온 정보, 확실한 정보는 6은 어디에 대응된다. 확실하게 1에 대응된다. 이런 정보가 있었죠. 됐습니까? 하나라도 좀 메모하고. 자, 그 다음 좀 정보를 보게 되면, 자, 4 대입했을 때 여기 좀 차이가 4 되는 경우는요, 7에 3 이렇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는 6에 2 나오거나, 5에 1 이렇게 되는데 1은 이미 대응되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아예 좀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좀 조사해야 되는데, 이 위에 부분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FF 역함수의 사한 부분이 7이다라는 얘기는 이 정보를 쓸 때 그러면 FF 7은 4라는 정보가 되는 건데 이미 앞쪽에서 결정됐을 때 FF 7은 6 이렇게 되는 건가? 이 정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선택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보도 좀 메모해주면 FF 이 결과가 6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6은 4 이렇게 처리되겠고 거꾸로 또 F4는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F4는 2 이렇게 좀 정보로 나오겠습니다. 근데요. F6은 또 1이라는 정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다시 쓰게 되면 F1은 4 해서 결국은 이제 정보 3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메모 또 하겠습니다. F4는 2 해서 정리 좀 했고요. 그 다음에 F 1은 4. 지금 좀 혀가 좀 꼬입니까? 이렇게 정된 내용. 그 다음 아직도 좀 쓰지 못한 내용이 하나까지 있죠. FF7은 6이다 라는 정보, 요 내용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나머지 또 정보가 뭐가 있었죠? 주어진 식이 있었죠. 역함수에 3을 대입해주고 백에 역함수에 5를 대입한 결과가 얼마다? 이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 또 차이가 2 되는 경우 이걸 또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숫자가 좀 별로 없으니까요. 이 부분들이 이제 7, 5 이렇게 백에서 2가 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5 빼기 3 이런 부분인가요? 5 빼기 3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 거부터 이제 조사를 좀 한다면 결국은 이제 F7은 3이다 라는 부분하고 F5는 5다 라는 정보를 좀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정보 이 부분들을 좀 메모를 해서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른 색깔을 좀 해볼까요? F7은 3이다 7은 3에 대응된다 좀 메모했고요. 그 다음에 5는 5에 간다 대응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7이 3이었으니까 그럼 F3은 또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3이 6 이렇게 대응되게 된다. 그럼 나머지 숫자가 좀 하나 남았으니까 결국은 2는 어디에 대응되겠다. 2는 또 7에 대응된다 라고 해서 메모를 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F2는 지금 7이었죠. F2는 7이었고 F7은 3이었나요? 3 이렇게 좀 처리되고 대응이 맞으니까 12 답이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 자, 근데요 아직도 하나가 좀 더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 장소에서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좀 불편한 거니까 그래도 좀 이제 조사를 좀 하게 되면요 F5는 3이다 그 다음에 이제 F 3은 5다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3은 5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항목을 좀 메모. 자, 그러면 이 부분들도 1, 2, 3, 4, 5, 6, 7 1, 2, 3, 4, 5, 6, 7에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기존의 메모 6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었죠? 4는 2, 1은 4는 2, 1은 4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메모를 하는 거죠. 5는 3 됐고 3은 5 이렇게 좀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정보가 FF 7은 6 이렇게 좀 처리가 된 정보가 남은 거죠. 자, 이때 이제 F7이 7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F7이 7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또 다시 이게 7 되는 거니까 F7은 6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F6은 그러면 7은 6이 돼야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나머지 숫자가 두 개니까. 그러면 F6은 또 7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F7은 6이었는데 6은 또 다른 숫자가 나니까 이거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그렇다는 얘기는 막 이제 구해놓은 부분들 미리 구해놓겠죠.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원소 개수가 좀 늘어나서 함수 대응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뭐 함수 대응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야 될 그런 항목들을 담겨 있으니까 뭐 집중해서, 그리고 이제 연습장 펴놓고 필요한 정보 나온 부분들 이제 메모해 가면서 메모하고 정리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f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주어진 함수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역함수를 일일이 다 구해가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 잘 아시죠? 그렇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을 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y는 equal x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1일 때의 좌표들을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일 때 좀 1,5가 되는 건가요? 뭐 1,5 이런 좌표, 1을 좌표가 어디 쓰죠? 뭐 조그맣게 쓸까요? 1,5 이런 데서 이제 좌표 대략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3이니까 좀 제법 클 텐데, 뭐 대략적으로 표시해가죠. 뭐 이렇게 뭐 해가면서 지금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교점이 어딘지 알고, 3x 플러스 2하고 x하고 교점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2x는 이제 마이너스 2에서 알겠군요. 다행히 그럭저럭 잘 그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교점 이렇게 좀 생겨가겠다. 그거 가면 되겠고요. 다음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느슨하게 그어가면서 지금 교점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9는 이꼴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1 x는 이꼴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여기 좌표는 뭐 9,9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런 좌표들을 구했습니다. 왜 이거 구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 역함수를 구해간다는 얘기는 역함수를 실제 구하지 않더라도 이게 y는 이꼴 x 대칭이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모양이제 이런 형태로 좀 이게 좀 이렇게 그려져가게 되면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당연히 다 구하지 않고요. 위쪽 구한 부분들 이 부분에 몇 배를 해서 2배를 해서 구하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분의 1 그렇다면 2점 마이너스 1,1에서부터 9,9까지 거리가 밑변기를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10루트 해주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 이제 높이를 좀 처리해야 되는데, 자, 높이는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y는 equal x하고 1,5하고의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죠. 이제 x-y는 equal 0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요.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다가 1, 5를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4 절대값이니까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2루트 2 해서 거리를 딱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삼각형 넓이 열심히 좀 구했는데요. 이게 이제 답이 아니고 여기도 몇 배 해야 된다고요? 2배를 이렇게 이제 전체 넓이가 되겠다. 2배는 것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형태니까 뭐 계산하게 해주면 뭐 40에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함수 관련 문제 풀이 할 때 역함수를 뭐 직접 구해야 될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y는 equal x하고의 이렇게 연관관계 이런 걸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게 한다라는 사실, 이런 부분들 좀 잘 기억해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과 직선 위에 직선에 대해서 직선 위에 점 P에 대해서 각이 직각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뭐 직각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그죠? 자, 직각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떠올리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을 떠올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점 잡으면 이렇게 직각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뭐 A점, B점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P점 뭐 이런 게 이제 떠올려 가지고 이 P라는 것은 이제 원 위에 있는 점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떠올려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면 P라는 점들이 이렇게 A점, B점 이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뭐 서로 이제 수직 관계 이런 형태만 아니면 되는데, AB 기울기를 구하게 되게 되면 AB 기울기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6분의 4 이렇게 되는가요? 6분의 4, 뭐 3분의 2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뭐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원래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서로 수직 관계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이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뭐 참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실수K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당연히 원위의 점일 때 그럼 당연히 중점에서부터 거리가 언제 가장 멀어지냐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죠. 그럼 AB의 중점 뭐 M이라고 해서 찾아볼까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 4, 2에 1 처리해주면 되겠고 Y좌표도 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반지름 두고 해야 되는데요. 1,1하고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서 이제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이 부분하고 뭐 1,1하고 이제 거리를 루트 13이 되나요? 13분의 1 대입해 주니까 5 마이너스 k 절대값 한 이 부분들이 반지름이 되면 되죠. 반지름 루트 그럼 얼마죠? 3제곱 더하기 2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5 k-5로 쓰죠. 뭐 k-5 절대값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절대값 한 그 내용이 뭐 13 곱하기 해도 뭐 13 얻어지는데요. 13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가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k 값은 어떻게 되나요? 13 플러스 5 처리되기도 하고 k 값은 마이너스 13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뭐 두 개의 값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뭐 합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라면 가볍게 10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지금 이 부분들이 원위에 있다라는 그 항목, 와, 요거 이제 만족해주는 요 점이 과연 어디 있느냐, 이 부분들. 이제 이 직각을 보고 이제 이게 좀 원을 좀 떠올려서 여기에 있는 점이다. 요 부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부분들이 가장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중점 잡아서 중심 좌표 그 직선이 또 가장 또 최대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니까 이제 접할 때다 뭐 이런 부분들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뭐 맨 처음에 아이디어 낸 부분들 집중해서 좀 잘 듣고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가 있네요. 모든 x에 대하여 주어진 부분들이 참여된다. 모든 x에 대해서 뭐 성립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주어진 범위가 있으니까 일단 범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건가요? 그럼 x 값의 범위가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범위는 이제 문제 없이 좀 나오는데 이런 범위에서 주어진 식을 항상 성립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은 1차고 2차고 1차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 2차 함수하고 뭐 직선하고의 뭐 관계 뭐 이런 형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서 뜻파악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자, 2차 함수 대략 좀 그려가 볼까요? 좀 축을 잡아서 범위가 마이너스 1인데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뭐 2차 함수는 그러면 뭐 그냥 가볍게 좀 그려가면 되겠죠. 뭐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 정도니까 가볍게 표시해서 쭉 그려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 잡아서 여기가 그러면 3,3을 대입하면 8 이 정도 해주면 되는 건가요? 여기 좌표는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1,0 이렇게 좌표되는 겁니까?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 대략적으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풀이를 좀 진행하라 이렇게 되는데 와우 여기 좀 수식부터 좀 살펴봐야 될 성질이 있군요. 와우 이 직선 자체가 좀 잘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n이 포함된 부분도 2n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된 이런 형태의 직선이군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을 좀 지나야 되는 직선이죠.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여기 마이너스 2,0 이렇게 점이 있다면 이 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우리가 좀 1번 문제에서 뭐 n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돼 있으니까 뭐 이 부분을 좀 처리해 주려면 직선보다 이 참수가 좀 아래쪽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직선을 위쪽으로 쭉 그어라 이런 얘기가 돼 있고 직선을 좀 최대한 밑으로 그려가야 될 때도 요 점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부터 3,8을 지나갈 때, 요거보다 이제 좀 위쪽으로 좀 직선이 그어져 있으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때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게 되면 x 값이 5만큼 변해갈 때, 그러니까 뭐 답을 꼭 쓰면 되겠죠. 2n 이 범위가 5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니까 뭐 n 값의 정답을 쓰게 되면 2로 약분해서 n은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n은 좀 잘 처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을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 이때 좀 m 부분을 좀 처리해 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 부분들은 지금 주어진 2차 함수가 여기보다는 좀 커야 되는 거니까 직선을 좀 아래쪽에 이렇게 그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랬을 때 요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접하는 것보다는 좀 작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또 마이너스 n 돼 있네요. 참. 알겠습니다. 그냥 뭐 헷갈리면 그냥 이 마이너스 m 자체를 뭐 k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좀 해간다면 만약에 뭐 마이너스 m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면 뭐
그냥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차리면 되겠죠. 우리는 어쨌든 여기 접할 때보다는 이게 좀 작아야 된다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산수를 통해서 열심히 좀 잘 풀어가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대신요 이 부분들은 좀 뭐 접하는 부분들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산수도 좀 해야 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x 제곱 이항을 시켜서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mx 그다음 플러스 2m 마이너스 1과 제로 이렇게 두면 되겠고요. 뭐 접할 때 값을 구해야죠. 판별식 그럼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러면 근을 구하게 되면 m 값은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런 걸 얼마예요? 16, 12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와우 이렇게 해서 그 값이 나온군요. 자, 이 중에서 그럼 뭘까요? 원래 이제 접하는 부분들은 이 함수가 더 마저 그려져 있다면 또 위쪽에서 이렇게 만날 때도 있고 아래쪽에서 만날 때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뭐 마이너스 m 이런 형태니까 뭐 작은 쪽 기울기 형태죠. 느슨한 형태의 기울기. 그렇게 되면 이제 m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 마이너스 여기 2루트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이거보다 좀 커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니까 뭐 부호가 이제 반대 형태로 좀 써가야 되는 거니까 요건 좀 답 쓰는 부분들 조금 주의해서 좀 써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요게 좀 이렇게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 형태들이 좀 나오네요. 그죠? 오호. 자, 특히, 뭐, 이분 좀 뭐, 그냥 다 풀이가 좀 된 것 같은데요. 맨 처음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범위 표시해 가는 거는 뭐 큰 무리가 없는데, 자, 주어진 식을 좀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됐을 때, 2차 함수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접근하는 이 사실 자체가 뭐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프 전부 다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래프의 일부분, 범위 내용이니까 범위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특히 이제 직선에 대한 해석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두 직선, 뭐 이렇게 크다 작다 표현된 두 직선 모두 다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니까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직선을 쭉쭉 표시해 가면서 자, 이 직선보다 기울기가 이제 좀 더 커지게 그려지게 되면 짝가랑 갖다가 성립되겠고 그 다음 부분도 이제 마이너스 m으로 돼 있어 나중에 답 쓸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긴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절대값이 상당히 큰 그런 숫자, 여기는 뭐 절대값이 살짝 작은 숫자들 이렇게 돼서 이게 접할 때는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좀 이제 이런 부분 좀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답 쓰는 부분에서 부동을 좀 살짝 좀 바꿔서 이렇게 또 같아지면 안 되죠. 이제 크다 이렇게 그래프에서 크다 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등호는 빼고 답해 가야 되는 그런 요소들 조금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학습하려고. 그리고 맨 처음 문제를 읽고 접근하는 시각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학습 잘 해서 잘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 시작합니다. 0부터 6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범위에 따라서 우리 세 조각 범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0과 6 사이에서 합성함수하고 y는 x. 합성함수 그래프로 풀까요? 역함수로 풀까요? 그냥 합성함수를 한번 해볼까요? 합성함수 그래프.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요. 일단은 기본적인 그래프부터 시작해가면서 저들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음 급하면 이런 건 좀 틀리죠. 0, 2, 4, 6 이렇게 보면 될까요? 2, 4, 6 처리되겠고 나온 결과는 0 대입해주면 6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2, 4, 6 뭐 삘이죠 뭐 2, 4, 6 이렇게 처리해서 슬금슬금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 0부터 2 사이 우리가 좀 x에다 2를 대입하면 6이 되는 거니까요. 직선 쭉 그려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그려가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하게 되면 6 되는 것 같고 4를 대입해주면은 8 빼니까 2가 되는 건가요? 4,2 이렇게 되는 좌표 그래프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양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은요 주어진 식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뭐 4를 대입해주면 뭐 당연히 2가 되는 거겠고 6을 대입해주면 4가 되가는 거니까 4 가는 그래프 6,4가 되죠.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래프들 그럭저럭 쭉쭉쭉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그래프는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니까 좀 신경 써야 되겠군요. 합성함수 그래프도 맨 처음에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맨 처음에 정의역에다가 대입해서 나온 결과들을 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대입한다 이런 부분들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맨 처음에 대입하는 부분들이 다시 0, 2, 2, 4, 6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거니까 나누고요. 뭐 나온 결과도 뭐 2, 4, 6도 나눠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0부터 2 사이 값을 좀 대입을 한다 이런 얘기는 나온 결과가 0부터 6까지 나오니까 0부터 6까지 그래프를 쭉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와우, 화려하게 그려지겠는데요. 와, 이 사이 부분에다가 지금 이걸 좀 화려하게 다 그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6까지 올라갔다. 그렇다면 이거를 세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와, 일단은 큰 간격에서 세 부분을 나눠서 6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2까지 내려왔다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4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0과 2 사이 그래프가 화려하게 그려집니다. 됐죠? 그 다음 2부터 4까지 대입을 하게 되면 6부터 2까지 나오니까 6부터 2까지 이런 그래프 모양을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에서 2까지 왔다가 절반이죠? 절반으로 좀 나눠서 4에서부터 2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6까지 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가면 됩니까? 6까지 쭉 올라가는 그래프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뭐 절반이니까 3쯤 되겠고 그 다음 4부터 6까지 대입하게 되면 2부터 4까지 나오니까 2부터 4까지 이 부분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그럼 6에서부터 2까지 내려오는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뭐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진 거죠. 되셨습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뭐 절차를 좀 밟아가면서 좀 차분하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식을 y는 이꼴 ff 이런 걸 합성함수 그래프하고 y는 이꼴 x 그래프 이게 만남을 그려야 되는데요. 뭐 대단한 게 뭐 있겠습니까? y는 이꼴 x 그래프 그려가는 건데, 그죠? 대입하면 6 대입하면 6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됐고 2 대입할 때 좀 2가 나와야 되겠고 4 대입할 때 4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겠죠. 쭉 가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만나는 개수 하나 둘 셋. 여기 원점인데 원점 부분은 범위에 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카운팅 해주면 개수 자체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3개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 좀 복잡했는데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볼까요? 뭐 그래프 쭉쭉쭉쭉 그려간 것좀 큰 문제 없고요. 맨 처음에 이제 0부터 2 대입을 하게 되면 0부터 6까지 결과 나오니까 0부터 6까지 결과 그래프를 0과 2 사이에다가 그려가야 되겠죠. 진짜 뭐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그려간다 이렇게 해서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그래프 그러면 6에서부터 2까지 결과가 나오니까 6에서부터 2까지 이 그림 모양 또 압축해서 또 그렸고요. 이 사이에다가 됐죠? 뭐 이런 형태는 이제 쭉쭉 그려가는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됐고요. 와, 그 다음에는 2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와, 실근의 합을 좀 구하라고 했습니다. 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로 좀 식이 필요한 건데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게 되면 지금 여기 좌표가 2,4, 3,2 이렇게 돼 있죠? 2,4 3,2 이렇게 된 이런 그래프. 요 직선의 방정식하고 y는 이거 뭐 이쪽은 y는 이꼴 x니까요. y는 이꼴 x하고 만나는 점들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4, 4,2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요. 기울기가 x에서 이렇게 좀 증가할 때 1 증가할 때 이 감소하니까 y는 이꼴 마이너스 2x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좌표를 좀 쓸까요? x-3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y는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8 처리해주면 되겠고 y는 이꼴 x 이렇게 처리하니까 x는 3분의 8 해서 그 하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요 3,2라는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6이 되는 거죠. 4,6 해서 또 이제 만나는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x가 1 증가할 때 y는 4 증가하는 거니까 y는 4x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3,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x 1 증가에 y 4 증가 맞죠? 그럼 y는 4x 마이너스 10 처리되겠고 이게 또 y는 이꼴 x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니까 3x 해주니까 x는 3분의 10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마지막 하나 여기 또 4,6에서부터 4,6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6,2였나요? 6,2 이런 직선 6,2 이렇게 처리되니까 x 2 증가할 때 y 4 감소 그러니까 y는 이꼴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4 플러스 6 해서 직선의 방식 만들면 되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에 14 처리되는가요? 눈 x 이렇게 처리가는 거니까 x 값은 3분의 14 해서 결과를 또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좌표를 또 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 3분의 8, 10, 그 다음에 14 이렇게 되면 18에다가 그럼 32가 되나요? 3분의 32 해서 최종 합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것도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로 풀어도 되는데 그게 빠른지 지금 제가 그린 게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서 빠른지 그건 조금 둘 다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합성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드렸으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시고요. 뭐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가 아주 쉬운 그런 형태는 좀 아니니까 연습장에다 좀 연습 몇 번 좀 해봐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세모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와 있을까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x가 상수 p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일단 원소의 개수는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소가 홀수이면 이런 숫자들도 홀수가 되겠고 원소가 되겠고 짝수면 또 절반으로 나눈 숫자도 집합의 원소가 되겠다. 뭐 이런 구성인데 뭐 원소가 좀 3개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 3이라는 숫자는 집합의 원소가 되겠고, 모든 실수, 자연수, P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요. 3이 일단은 홀수니까 저 홀수에 있는 좌측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면 2분의 x 더하기 x가 이제 3이죠. 뭐 3 더하기 p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이 이제 일단은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이게 좀 자연수가 일단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p는 홀수 부분들을 좀 조사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게 좀 3을 대입해 주는데요. p 값이 뭐냐에 따라서 좀 의미하는 바가 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p 값이 저기 주어진 3보다 좀 작다면요, 지금 3이라는 숫자부터 있는데 p라는 숫자가 있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2분의 x 플러스 p라는 것은 이게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거든요. 이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p가 이렇게 돼도 홀수라고 해주면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p가 1밖에 없는 거잖아요. p가 그럼 이게 1 이렇게 되는 이런 숫자들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부분들이 두 숫자의 평균을 구해가는 거잖아요. 평균 이렇게. 그래서 이제 p가 이럴 때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더하기 1 해주니까 일단은 뭐 x라는 집합에 3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3을 대입해주면 1을 좀 집어넣으니까 4에 2가 되겠고, 2는 또 짝수가 되니까요. 그럼 절반의 숫자에 되니까 그게 또 다시 절반 이런 숫자 돼서 이 둘의 평균 구하고 다시 절반 이런 숫자 돼서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집합은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p가 3일 때는 좀 어떻게 되나요? 3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그냥 3 나오죠. p가 그러면 3일 때 그러면 x집합은 그러면 3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면 3이라는 원소가 수직선에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건가요? 근데 요 주어진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 뭐 주어진 홀수 부분 형태에다 대입했을 때는 그대로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짝수 부분 형태일 때 그럼 어떤 숫자를 이제 대입했을 때 그 결과의 절반 숫자가 다시 자기 자신의 숫자 이런 형태가 되면 되는 거니까, 집합의 원소에 6이 있다라면요, 6은 뭐 짝수니까 나누면 3 되고, 그죠? 이런 형태라고 되는 거니까. 그럼 또 12 이런 원소가 있어도 되겠죠? 나누면 6 되고 다시 6 되고 3 되고 3 되면 계속 3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3, 6, 9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집합, 그러니까 P가 3도 역시 답이 되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좀 뭐가 좀 문제가 되죠. P 값이 이제 3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일단은 원소가 된다고 했을 때 P에 대해서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3 더하기 P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원소가 되는데, 자, 이 숫자가 이게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거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홀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의 규칙에서 다시 두 숫자의 중점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 그럼 더하기해서 또 절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숫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더하기 해주면 이게 지금 2p에서 올라가니까 3 더하기 3p 되겠고, 2도 또 나눠야 되니까 4번에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도 또 원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원소가 3개 돼야 되니까 이렇게 3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숫자가 또 이게 또 뭐 그러면 다시 홀수가 되게 되면은 또 다시 그 사이 숫자가 또 나와야 되니까 안 되겠고, 이건 뭐 필히 짝수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짝수 이렇게 줘야 되겠고, 짝수라면 이거에 뭐 문제의 규칙이 절반이 요 숫자가 되거나 요렇게 숫자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 조사해야 되겠죠. 절반이니까 8분의 3 더하기 3p 이런 결과가 2분의 3 더하기 p 이런 숫자가 되거나 이것이 3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위쪽은 그럼 4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위쪽씩 풀면 3 더하기 3p 약 4, 3, 12, 4p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p 값이 마이너스, 이거 음수 되는데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은 안 되겠고, 여긴 3 더하기 3p 계산 결과는 3, 8, 2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1에 P값이 7이 되죠. P값이 7 해서 결과가 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P값 7. 사실 P값이 7이 되면 또 이게 집합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3이라는 원소가 있었고 7이면은 대입해주면 이렇게 10이니까 5가 되겠고, 5니까 12에 6 되겠고, 6 되면 또 3 되고, 이렇게, 3, 5, 6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건가요?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7도 됐고요. 좀 메모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와, 그럼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됐고, 그 다음 또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근데 지금 3 더하기 P가 지금 홀수인 경우를 했는데요. 3하고 P하고, 그 다음에 2분의 지금 3 더하기 P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가 이제 뭐 짝수인 경우도 해봐야 되겠죠? 짝수라면은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들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또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4분의 3 더하기 P 이렇게 쳐야 되겠죠? 4분의 3 더하기 P 해서 나온 숫자도.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원소가 되어야 되는 그런 모양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뭐 절반 형태가 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 숫자가 절반 형태 되니까, 뭐 그냥 계산해주면 되죠.
자,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또 나온 이 결과가 또 홀입니까 짝입니까 또 나눠져야 되겠는데요. 와, 이거 좀 여러 번 풀어야 되네요. 홀수라면은 문제의 규칙에서 이곳에다가 다시 또 p를 좀 대입하니까 그 중점이 가운데 숫자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또 p를 더하게 해주니까 4분의 여기 4p 되니까 3분의 5p가 되겠죠. 5p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 요거에 다시 2분의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분의 3 더하기 p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소거되고요. 3 더하기 5p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12 더하기 4p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p 값은 9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p 값이 9다라고 처리가 되게 되면 어떤 원소가 되나요? p 값이 9다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p 값이 9 이렇게 처리되면 x라는 집합은 일단 3 되고 9를 집어넣으면 12에 6이 되겠고 6이면 3 되는데 원소가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실은 이제 12가 좀 다시 들어가서 만들어주면 되죠. 12는 다시 6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서 9가 또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짝수라면 또 절반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8분의 3 더하기 p 한 이 숫자가 이제 3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3 더하기 p는 이꼴 3, 8이 24에다가 p 값은 그러면 21 이런 형태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뭐 집합을 만들면요. 3이 되겠고 그러면 24에 12가 되겠고 10이니까 또 6 이렇게 처리돼서 6에 또 3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숫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21, 9, 30, 37에 3 됐으니까 40에 41이 답이 되겠네요. 모두 합하라 됐으니까 정답 41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 마지막 문제 그냥 장난 아닙니다. 조건들을 좀 나눠서 막 이론들을 막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그런 요소인데 되게 좀 설명 잘 이해 좀 될 수 있나요? 자, 좀 다시 한번 좀 큰 틀 보게 되면 원소 3개다 뭐 충분히 이해되겠고 숫자가 홀수면은 이런 곳에 짝수면 이런 곳에 막 규칙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3이 기본적으로 원소가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p란 숫자가 3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게 좀 여기 좀 결과 자체가 일단 p가 홀수라는 부분 좀 밝혀내는 상태에서 대입해줄 숫자를 좀 봤을 때 이게 지금 2분의 x 더하기 p라는 부분이 이제 중점 구해가는 그런 개념이라서 p가 이제 왼쪽이냐 좀 크냐 작냐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한 거고요. 작다 됐을 때는 뭐 되는 숫자가 1인 거고 대입했을 때 결과 된다는 거 확인했고요. 이거 3일 때가 좀 문제인데 3일 때 해주면 계속 3 나오는 거니까 뭐 자칫 잘못하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이제 다른 숫자에서 이제 짝수 이런 형태에서 즉 나누기해서 이렇게 되고 맨 처음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6 되고 6에서 또 3 이렇게 돼서 3 되면 이제 계속 3, 3, 3, 3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집합 3일 때도 좀 우리가 이제 원소 3개짜리 집합을 좀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보다 클 때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원소가 좀 우리가 좀 규칙에 의해서 구하는 원소가 돼야 되는데 이 결과가 이제 홀수인지 그 결과가 또 짝수인지에 따라서 나눠져야겠고요. 짝수가 되게 되면 홀수가 되게 되면 다시 p하고 규칙에서 가운데 숫자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또 짝수인 경우 이게 또 홀수가 되면 다시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안 되겠죠. 이거 홀인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고요. 짝수라고 해주면 그거의 또 절반이 원소가 돼야 되니까 절반 원소가 이런 원소가 되느냐 이런 원소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짝수였을 땐 가운데 원소가 되는데 이 또 결과가 또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서 문제의 규칙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가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제가 좀 잘 설명한 건가요? 만만치 않은 건데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좀 실력 향상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20번 세마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였으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앞쪽에도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복습도 복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세마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